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유럽의 코카인 바구니이자 코카인의 수도로 떠오른 벨기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벨기에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초콜릿이나 스머프를 떠올리실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코카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벨기에 항만도시 안트베르펜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코카인의 관문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죠. 거리에는 충격과 폭발이 일어나고 심지어 소녀가 마약갱단에게 휘말려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죠. 벨기에 경찰과 정부까지 나서 코카인 쓰나미라는 말을 썼고, 이유도 단순 벨기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죠. 현재 유럽은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왓츠앱 등의 메신저로 마약을 주문하면 20분 만에 집 앞으로 사람이 찾아 마약을 전달해줄 정도로 유통망이 대대적으로 깔린 상황이죠. 벨기에를 통해 마약이 상당수 퍼지다 보니 비난도 거셉니다. 그래서 벨기에도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브뤼셀 공항은 마약 단속을 위한 새로운 전신 스캐너를 들였을 정도입니다. 벨기에는 어쩌다 유럽 코카인 미매의 허브가 되었을까요? 마치 일순간에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 벨기에가 코카인 미매 허브가 된 배경에는 오랜 항만 인프라 역사가 있습니다. 벨기에는 북해에 접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일찍부터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국가입니다. 특히 안트베르펜 항구는 16세기부터 국제무역의 요충지로 성장해왔죠. 현재도 안트베르펜은 유럽에서 물동량 기준 두 번째로 바쁜 거대 항만입니다. 바로 이 막대한 물동량이 마약 밀매범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죠. 컨테이너선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항구의 특성상 합법적 상품뿐 아니라 불법적 물품까지 숨기기 좋은 완벽한 환경이었거든요. 하지만 1960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코카인 유입은 비교적 규모가 작았고, 주요 관문은 서유럽인 벨기에가 아닌 남유럽 쪽이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이베리아 반도가 유럽 마약 밀수의 첫 관문 역할을 했죠. 실제로 1980에서 90년대 콜롬비아 카르텔들은 스페인의 갈라시아 해안이나 포르투갈을 통해 코카인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이죠. 이전에는 글로벌 해상 물류가 낱개 포장으로 선반에 싣거나 파레트나 드럼통으로 싣는 일반 화물 중심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컨테이너 중심으로 재편되었거든요. 이때부터 밀수업자들이 콜롬비아 등 생산지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코카인을 실어 나르는 전략을 쓰게 되면서 더 크고 효율적인 북해의 대형 항만들이 주목받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항구는 앞서 말했듯 최고의 장소였고요. 하루에 처리하는 컨테이너 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화물을 일일이 검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항만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들어오는 화물 컨테이너의 2% 정도만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98%는 프리패스나 다름없으니 범죄 조직이 이용하기 좋은 검열의 빈틈이 매우 크게 존재하는 것이죠. 게다가 항만 내에는 항만공사부터 세관, 경찰, 선사, 터미널 업체 등 이에 관계자가 많아서 보안 책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 밀매 조직은 항만 내부자를 포섭하는 전략을 펼쳤죠. 부두 노동자, 크레인 기사, 심지어 항만 경찰 일부까지 뇌물을 주거나 협박해 범죄에 가담시킨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4년 초에는 벨기에 경찰관 3명이 마약 조직과 손잡은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심지어 헬리콥터를 이용해 압수된 마약을 가로채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밝혀졌죠. 하나 더, 보안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니 다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남의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아, 그건 제 관할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연락해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감시하고 속아내는 프로세스 자체가 허술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안트베르펜은 지리적 이점 또한 존재합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 에콰도르 같은 주요 코카인 생산국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커피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코카인 생산국들에서 벨기에 안트베르펜으로 가는 직항 해상 루트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죠. 즉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 무언가 할 필요가 없다는 비용도 노력도 적게 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2023년 8월 8일 에콰도르산 바나나 컨테이너 하나에서 무려 9.4톤의 코카인이 적발된 적이 있었죠. 물론 이제 바나나 트릭은 너무 흔해져서 잘 쓰이지 않고 있지만요. 이 밖에도 목재, 금속 스크랩, 심지어 참치 캔에 이르기까지 밀매자들은 온갖 창의적인 수법으로 코카인을 숨겨 유럽으로 보내고 있죠. 또 안트베르펜은 단순히 항만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벨기에는 현재 코카인을 들여오는 입구이자 공장이며 분배지까지 3중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점이 다른 항구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안트베르펜 항구가 코카인의 밀매지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일단 벨기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로 연결되는 내륙 수송의 중심지입니다. 바나나 박스, 생선 컨테이너, 커피 포대의 위장에서 들어온 코카인은 일단 벨기에 항구를 통과하면 나머지 국가는 같은 EU 시장이기에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죠. 이는 유럽이 단일 시장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또한 안트베르펜 도심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거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네덜란드는 익명성이 높죠. 이 말은 즉 돈 세탁에 유용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코카인은 완제품이 아니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단계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더 찾기 힘들죠. 현재 벨기에에는 원료 단계 코카인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비밀 기지도 존재합니다. 비밀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제조 공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죠.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유럽 내로 흘러들어온 코카인이 유럽 소비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시아, 호주로 재수출된다는 점이죠. 유럽은 해상 및 항공 물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재수출이 용이한 데다 유럽 내에서 정제된 고순도 제품은 해외에서 더 높은 값에 팔리니까요. 또 이렇게 한번 세탁된 유럽발 화물은 중남미발 화물보다 단속 위험도 낮아서 범죄 조직에게는 더 없는 이득이죠. 이렇다 보니 안트베르펜은 대놓고 유럽 코카인의 수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벨기에 세관 책임자마저도 유럽으로 들어오는 코카인의 40% 이상이 안트베르펜 및 주변 항구로 들어온다고 인정할 정도죠. 단속이 강화된다고 해도 더 교묘한 방식으로 범죄 방법도 진화하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약을 단속하기보다는 벨기에에 있는 판매상들과 범죄 조직들을 소탕해야지, 즉 거래할 사람을 없도록 만들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죠. 안트베르펜을 무대로 한 마약 밀매 배후에는 국제 조직 범죄 집단들이 많이 엮여 있지만 가장 핵심 세력은 모로코계 범죄 조직 모크로 마피아들입니다. 모크로 마피아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거주하는 모로코 이민자 출신을 중심으로 한 범죄 네트워크이죠. 사실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대마초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모크로 마피아들은 대마초 밀매로 돈과 세력을 키우고 코카인으로 진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모크로 마피아는 한 조직이 아니라 이쪽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라서 이 안에서도 서로 경쟁 조직들이 있습니다. 앞서 나온 총기와 폭탄 사건들도 전부 모크로 조직들 간의 다툼이죠. 이들은 남미 카르텔들과 손을 잡고 물건을 유통하고 다시 다른 범죄 조직들에게 코카인을 넘기는 방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즉 도매상 느낌이죠. 그런데 모크로 마피아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거주하는데 왜 하필 벨기에가 코카인의 수도가 되었을까요? 앞서 나온 안트베르펜 항구의 이점도 있지만 네덜란드는 비교적 단속이 빡세거든요. 원래는 벨기에보다 네덜란드의 항구가 전통적인 마약 밀수 통로였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네덜란드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서고 주요 조직범죄 두목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악명 높은 리두안 탁이라는 마약왕은 2019년에 붙잡혀 종신형을 구형받았죠. 네덜란드 쪽 압박이 세지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허술한 벨기에 안트베르펜으로 아예 몰려버린 겁니다. 한 곳에 몰리다 보니 경쟁은 더 심해졌고 이권을 둘러싼 갈등과 전투도 많아진 것이고요. 그럼 벨기에는 왜 네덜란드처럼 빡세게 단속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단 네덜란드가 먼저 단속을 강화하면서 벨기에로 엄청나게 몰려든 것이지 네덜란드도 여전히 마약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크로 조직들은 앞서 말했던 남미 조직들과도 거래 관계에 있고 전 세계로 다시 수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조직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도피하려고 마음먹으면 도피할 곳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죠. 다른 조직들은 왜 리스크까지 떠안으며 도피를 받아주냐, 도피처를 제공해주면 이권을 주니까요. 해당 지역에 있는 조직 중 도피처를 제공한 조직에게 독점적으로 코카인을 제공해주기만 해도 해당 조직은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벨기에 정부의 늦은 대응 탓도 큽니다. 벨기에 경찰과 정부는 상당 기간 마약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이죠. 이는 벨기에의 정치행정 구조 때문입니다. 벨기에는 원래 네덜란드와 한 국가였지만 독립한 국가입니다. 동시에 그 이전 수백 년 동안은 프랑스와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등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이죠. 남부 지역은 프랑스 문화권의 영향을, 북부 지역은 네덜란드 문화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현재에도 벨기에는 네덜란드어권과 프랑스어권으로 사회가 이분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인데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죠. 지역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경찰 조직도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국가 전체가 합심해서 나서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말이죠. 벨기에에는 7개 의회가 있고 불어권과 플랑드르가 서로 다른 나라처럼 경쟁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가 되는 안트베르펜은 네덜란드어권 도시인데 실제로 벨기에 프랑스어권 정치인들이 안트베르펜 문제를 마치 남의 집일처럼 여겼다는 지적도 있죠. 여기다 마약 문제 대응이 벨기에의 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2015년경까지는 벨기에 정부의 관심은 주로 IS 대응에 쏠려 있었죠. 정작 안트베르펜은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IS고 자치고 이미 국제 범죄 조직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IS의 영향이 적었기에 오히려 경찰력이 덜 투입되었고 이렇게 벨기에가 마약 범죄 대응에 등한시한 10년 동안 안트베르펜은 코카인의 수도가 되었죠. 그래도 최근 들어 벨기에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트베르펜 시장 바르트 데 베버는 보수적 플랑드르 정당의 대표이기도 한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마약과의 전쟁을 외치고 있죠. 2021년 3월 벨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
단속 작전이 펼쳐졌고 하루 만에 1,500명의 경찰을 투입해 200여 곳을 압수수색 48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대처하고 있으니 괜찮아질까요? 사실 성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벨기에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 수준으로 마약 문제를 규정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약 밀수, 자금 세탁, 조직 범죄를 겨냥한 특별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재원과 전문성 부족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해 벨기에 청년들에게 오더만 내리는 상황입니다. 잡아봤자 우두머리는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약 범죄를 잡으려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현재 벨기에는 금융범죄 추적 인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받는 상황입니다. 한 전직 경찰은 연방경찰은 똑똑하지만 금융범죄 수사 배경이 없는 평범한 경찰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계좌를 쫓으려면 민간 금융 전문가를 데려오던가 해야 하지만 예산도 없고요. 민간 전문가의 경우 범죄 조직원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나서지도 않습니다. 여기다 안트베르펜 경제가 다이몬드, 금과 항만거래 등 회색지대의 돈에 일부 기댄 측면이 있다 보니 정치인들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마치 유흥가를 단속하면 그 지역 상권이 전부 죽어버리는 것처럼 안트베르펜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이죠. 안트베르펜의 불법 경제를 정상 수준으로 줄이면 도시가 불황에 빠질 거라 정치권이 우려한다는 내부 고발성 발언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정적으로 벨기에도 알고 EU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이 EU로 묶여있는 이상 어차피 안트베르펜을 막아봤자 또 다른 루트를 개발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유럽의 코카인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에 범죄 조직이 유럽 시장을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결국 유럽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EU의 주도 아래 모든 밀매 루트를 막아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나마 한국 같은 나라는 작고 루트가 많이 없어서 중앙정부의 힘이 지역 곳곳에 미칠 수 있고 통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 국가도 아니고 유럽 전체를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줄일 수는 있겠지만 벨기에가 마약 범죄를 소탕할 수 있을지 아니 유럽이 마약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힘들어 보이죠. 코카인의 수도가 된 벨기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